안녕하세요. 이상미 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 14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전반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부 인용 결정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상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 중에 이미 집행정지가 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중에서 백화점, 마트,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는 전반적으로 집행정지되는 내용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이 나온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주중에 금요일까지는 적어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기사에 새로 고침을 해가면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부 인용 결정이라는 속보가 먼저 떴고, 그리고 내용은 좀 한참 후에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 집행정지 결정문 전문을 입수하여 내용을 한번 찬찬히 살펴봤는데 일부 인용이라는 보도로 되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상은 거의 기각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문에 적혀있는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를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상 이 집행정지 결정에서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는 거의 인정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은 효용이 없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부작용 사례가 많아 위험하다. 이러한 코로나19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는 과도한 인권 침해이고 정부의 방역패스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비접종자들을 차별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은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것이 분명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신청인들과 같은 백신 비접종자 또는 접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는 상태로 방역패스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라는 것이 신청 이유인데요. 이 결정문을 살펴봐도 코로나 백신에 효용이 없다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부작용이 많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또 이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내용도 사실상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에서 방역패스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이 신청인들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대부분 신청을 기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집행정지 결정문에 대해서 제가 좀 일반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울에서라고 아까 장소적으로 특정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기사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듯이 이 사건 집행정지에서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각하되었다는 것은 청구를 이들을 상대로는 청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 이게 중앙정부의 행정부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는 사실은 이제 각하가 돼서 판단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행정지 결정이 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든 행정소송이든 청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장만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사건의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행해지지 않은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은 서울시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집행정지 결정문의 내용을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인 특징이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서는 지난번에 학원 등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과 마찬가지로 백신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이 코로나 백신의 위중증 그리고 사망 예방 효과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백신의 안전성이나 아니면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1월 4일 날 집행정지와 1월 14일 집행정지 모두가 공통된 내용이긴 한데 두 결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월 4일 집행정지 결정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의 감염을 막는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 반면 이번 1월 14일 집행정지에서는 코로나 백신의 감염 예방력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이 법원이 인정한 코로나 백신의 위중증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본안소송 등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간단히 이 부분의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코로나 백신 비접종자들이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를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그 상대방의 주장을 거의 사실상 인정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2월 5주차 코로나 백신 비접종자 중에 위중증으로 간 사람의 수가 8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83명이 위중증으로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의 숫자가 과연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만큼 위험한 일인지 이 부분은 단지 확률이 아니라 상대적 확률이 아니라 절대적인 위중증자의 수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 방역 패스의 목적이 백신 비접종자들의 위중증을 막음으로써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겠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다뤄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 방역 패스의 목적은 백신 비접종자들의 위중증을 막는다기보다 감염 자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48시간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음으로써 나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 의무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보건복지부나 이번 결정의 내용처럼 이 방역 패스가 백신 비접종자들의 위중증을 막는 제도였다고 하면 48시간마다 한 번씩 PCR 검사를 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의 위중증 내지 사망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쟁점이 들어있는데 그 효과가 정말 있느냐부터도 따져야겠지만 이 방역 패스의 목적이 정말 코로나 백신 비접종자들의 위중증을 막는 것에 있는지도 먼저 따져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서 예외적으로 방역 패스의 적용을 중단시킨 백화점, 마트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점에 대해서는 식당, 카페와 다르게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되는 긴급한 필요라든지 아니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주된 근거로 식당과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의 위험이 더 크다라는 식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주된 이유라면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이 집행정지가 이루어졌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화점과 마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집행정지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의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제가 볼 때 이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한 곳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공익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더 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내용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서 청소년 전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집행정지하는 이유로 삼은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낮은 것은 단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청소년의 경우에라고 적혀 있지만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청소년뿐이 아닌 모든 성인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이 결정에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였지만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연령대에 따라서 사실은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사실 질병청 통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성인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성인 전체에게 적용되는 방역 패스 역시 중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 방역 패스가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마도 법률유보, 기본권의 법률유보라는 내용을 설명드린 부분인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헌법 제37조 2항이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 질병청이든 보건복지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이 방역 패스가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전혀 다투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역 패스가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 보건복지부나 질병청, 지방자치단체의 이 방역 패스라는 제도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한 것처럼 은근히 암시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싸워진 것 같진 않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서 정한 방역 조치에는 백신을 강제하거나 아니면 백신을 이유로 이 정도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심리기일 그리고 불과 며칠간의 자료 검토만으로 깊은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이 방역 패스의 법적 근거라든지 또 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어떤 기본권 감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 내용에서 법원이 스스로 기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 침해적 조치라고 보이고 부득이 한시적으로 감염 취약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기존 코로나 백신 접종 등으로 겪은 경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백신 접종 자체 또는 추가 접종을 선택하지 않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서 법원이 스스로 적시하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따른다면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서도 이 방역 패스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야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전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최소한이 아니라 굉장히 극대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런 원칙을 천명하였다는 점은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짧은 심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지만 본안 사건에서는 제대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